11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요. 자, 봅시다. 방정식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답니다.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더라. 자, 그러면 그 세 실근을 우리가 a, b,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x 마이너스 9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는요. 자, x-a, x-b, x-c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fx는 자, x-a, x-b, x-c에 플러스 9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세 실근은 크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 중앙이 되겠네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는 AC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B의 제곱이 만족하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요, F0이 1이라고 했습니다. F에다가 0 대입해 볼게요. 자, 0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ABC 플러스 9가 되는데, 자, 그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은요, 결국에는 A, B, C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때에 우리가 A, C 대신에 B의 제곱을 갖다가, 그쵸,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B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것이니, 자, B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AC는 얼마가 됩니까? AC는, 그렇죠. AC는 4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F'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는, 자, 곱의 미분이 되는 것이죠. 곱의 미분이니까요. 앞미분, 중간 미분, 뒷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는요. 자, X-B, X-C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중간 미분에도 마찬가지니까 X-A, X-C가 되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시면 1 되는 거니까요. 자, X-A, X-B만 남습니다. 9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으로 사라지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F'에 자, 2를 대입을 해 주시면은요. 여기다 전부 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2를 전부 다 대입을 해주시면은요. 자, 2는 4가 몇 개가 나옵니까? 그쵸?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4, 3, 12, 1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c,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지금 2A, 마이너스 2A, 이쪽에도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4에,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C 나오고 AC 나오고 AB 나오게 되는 거니까는요. 결국에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일단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냅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우선 우리가 정리할 것부터 B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2라고 했으니까요. B에다가 2를 대입을 할게요. 그쵸? B에다가 2를 대입을 합니다. 자, B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B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AC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시면은 12에 자, 마이너스 4이 여기는 8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4 있었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쪽은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C고요. 여기는 2에 A 더하기 C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C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구해줍니다. 정리해서 구해주시면요. 자,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도록 할게요. 이항시켜서요. 자, 그러면은 12에서 8 빼게 되면 4가 되는 것이고요. 4에다가 4 더하면 8 넘어오면 10이 되겠네요. 10은 자, 2에 A 플러스 C가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A 플러스 C는 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얻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F에 3을 대입해 달랍니다. 자, 그럼 F에다가 우리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F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요. F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자, 3-A에 3-B에
3-c에 플러스 9가 되는데, 자, b는 2라고 했습니다. b는 2가 되는 거니까는요. 그쵸? 3 빼기 2면 결국에 1 되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이제 3-a랑 3-c 둘이만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3은 9에다가,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3에 a 플러스 c가 되고요. 자, 플러스 ac 플러스 9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때에 a 플러스 c가 5가 된다고 했었고요. ac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9 마이너스 3, 5, 15에 플러스 4 플러스 9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요, 9, 2, 18, 22에서 15를 빼는 거니까는요, 정답은, 그렇죠, 7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0보다 a가 크고요. a보다 b가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지금 나와 있는 게요. 인테그랄 a, b. 그쵸?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양수에 있는 데에서의 구간입니다. 자, 이때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적분한 결과가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홀수 참아 있으니까는요. 그쵸? 뭐의 대칭인? 아, 우리가 원점의 대칭인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0,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되는 값은, 그렇죠, 여기가 1이 되는 것이네요. 1에서의 극소값을 갖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이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k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양수 구간에 a부터 b까지 적분한 결과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x축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적분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항상 a, b가 어디가 됐건 간에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 요 극소값이 x축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지고서요. 그쵸? 네가 지금 최소한 0만 되면은 A, B 구간이 아무 데나 됩니다. A부터 뭐 B까지 적분을 하든, 뭐 그쵸? A부터 뭐 B까지 적분을 하든 무조건 그 값이 0보다 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게 되면은요, 그쵸?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 우리가 y축으로 얼마만큼요? 그렇죠.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다 바로 대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1 대입한 값,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값이, 그쵸? 그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 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2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뭐 그 이상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그럼 적분한 결과가 무조건 플러스가 될 테니까는요. 따라서 극소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적분한 결과들이 A, B가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양수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더라? 0보다 크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에 이제 뭐 빈칸 채우기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 뭐 내용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그마에 관계된 식 주어져 있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을 구하는 과정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n1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n이 3 이상에서만 만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볼게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게요. 시그마 요 n까지 주어져 있는 너의 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n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결국엔 이제 이런 식이 되겠네요.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1에서 자, 마이너스 n 대신 n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거니까 n 팩토리알 분의 1을 빼는 식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밑에 통분하기 위해서, 자, 분자 분모에다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n 플러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너는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1에서
n 플러스 1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n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부호는 요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n이 되더라란 얘기예요. 자, 따라서 SN은, 자, 이렇게, S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n 팩토리얼이 가서 이제 곱해지시면 됩니다. 곱해지시면 되는 거니까는 결국에, 자, SN은,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니까요. n 팩토리얼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값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n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이제 여하튼 간에 계속 그쵸. 가에 들어갈 식은 n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AN은 SN에서 SN-1을 뺀답니다. 그럼 SN은, 그쵸?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에서 누구를 빼는 겁니까? 마이너스 N분의 N-1을 빼달라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걸 또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하시게 되면은요,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N분의 N-1에서 빼기 n 플러스 1분의 자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에 n 플러스 1 통분해 주시면은 이쪽은 자 n 플러스 1 곱하는 거니까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너는 n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n 제곱이 서로 사라지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너는 자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나에 들어가는 식은 이 식이 나에 들어가는 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으니까는요. 너는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갑니다. 가고요. 자, 이제 첫째 항, 둘째 항은 만족 안 하니까는요. 첫째 항, 둘째 항까지 따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기 위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우리가 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항, 둘째 항. 첫째 항은 이제 2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둘째 항까지의 합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첫째 항, 둘째 항. 7분의 8. 7분의 8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나머지 이렇게 3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의 값을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요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갖다가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이니까는요. 그렇죠? 7분의 8에다가 플러스 8을 해주시게 되면은 너는 7분의 64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식, 그쵸? 요 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산한 녀석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얘를 풀어두게 되면 K제곱 플러스 K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그쪽 걔는 시그마 k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너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값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이 그렇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니까는 요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에 들어가는 식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k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에 들어갈 식은 k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에 있는 식이 누구였습니까? n이었었죠, n. 그러니까 f의 5는 그냥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g의 3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는요. 너는 자, 3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다에 들어갈 식 h의 6은 자, 6의 제곱이니까는요. 6, 6의 36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값들을 전부 다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값을 전부 다 곱해 주시면은 뭐 여기 지금 이제 약분하는 거예요. 3, 2, 6 하나 약분되고 2 하나 있으니까는요. 여기 3 되겠네요. 자, 따라서 3, 5, 1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예요. 가속도 AT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고요. 시각 T는 0에서의 속도가 K라고 합니다. 속도. 가속도에서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속도에서 속도를 구하려면요. 적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VT 속도는 자,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요. 그렇죠. T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이니까 6t제곱 플러스 9t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T가 0에서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0 대입하면요. 0 대입하면 C가 나오게 되겠죠? 그 값이 K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K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VT를 구했습니다. VT는 이렇게 구했고요. 자, 구간 3부터 그쵸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3보다 큰 구간이 되는 것이네요. 전피의 속도는 증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증가하느냐,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뭐 이제 다시 얘를 이제 적분한 게 가속도 아닙니까? 가속도가 0 되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A의 T는 3으로 묶어주시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너는 3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는 0이 되는 것이네요. 자,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속도가 지금 증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V가 증가를 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얘를 미분한 A에서 보시면 됩니다. A의 부호가 자, 3보다 큰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VT가 증가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4이면은 0과 무한대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두 번이 바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V의 T는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이제 3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쵸?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다는 얘기입니다. VT는요. VT는. 자, 이때에 우리가 한번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극대값. 그쵸? 1 대입한 값. 1을 대입해보면요. V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4가 됩니다. 얼마가 돼요? 0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에, 그쵸? 우리가 이제 V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V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VT가 되는 것인데, 자, 운동방이 바뀌기 위해서는 VT가 일단 0이 돼야 됩니다.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하나,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좌우의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 T가 1일 때에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에서만 한번 바꿨겠죠? 한번 바꾼 데는 이 부분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뭐 3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운동 방향 바꾼 거는 몇 번 바꿨습니까? 한 번만 바꾼 거예요.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바꾼 게 아니라 한 번만 바꾼 것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요 지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디귿의 내용입니다. 자, 시각 t는 0에서 5까지의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과 전피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자,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는 요 V의 그래프를 적분하는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V의 그래프를 내가 적분했을 때에 그쵸?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으려면은 그 0부터 5까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결국에는 t라고 하는 축의 위에 있거나 항상 아래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 t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로 같아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움직인 거리는 항상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위치 변화량도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지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0부터 그쵸? 5까지 내가 적분했을 때에 그 결과가 위치 변화량도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요. 움직인 거리도 플러스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얼마를 대입한 값이 됩니까? 3을 대입한 값이 그래프가 이 위로 항상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는요. 가장 적을 때가 결국에는 t축에 붙어 있을 때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 V에다가요. 그렇죠. 3을 대입합니다. V에다가 3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339, 39, 27, 자, 마이너스 339, 69, 5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 27 플러스 K가 되는데 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값들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는 따라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요. 자, 그때의 최소값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과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다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다섯 번째 항.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첫째 항이 있을 것이고요. 뭐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쭉 가서 뭐 100번까지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항이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5라고 돼 있어요. 5. 자, 5는 0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5에서 6을 빼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은 0보다 적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 5가 나옵니다. 5는 0보다 큰 거니까 다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얘가 반복해서 계속 쭉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항에서부터 100항까지는요. 같은 결과만 계속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그 전항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A의 4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4, 그쵸? 마이너스 6이 5가 되는 것이니까는 넘어가서 A의 4가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너가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A의 3 마이너스 6이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겁니까? 11이 되는 것이니까 너의 값은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6씩 더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23이 되겠네요. 자, 너의 값은 29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때의 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만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전에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에, 그러면 요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A의 4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치면은, 너 플러스 3이 5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 2에, 마이너스 2에 A4는, 자, 2가 되는 것이고요. A의 4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되는 것이네요. 자, 그럼 그 전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A3 플러스 3도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더니요. 마이너스 2A3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3은 2가 됩니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 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3항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얘기네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기 식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한번 넣어보면은요. 자, A의 3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A3은, 결국엔 또 5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1, 5. 이렇게 나온 경우가 최소가 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5항부터 100항까지의 값은 똑같은 값이니까는요, 얘네들을 더해서 뺀다라고 해봐야, 그쵸,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값이 됩니까? 자, 이 4개를 더한 값에서, 자, 이 4개를 더한 값을 뭐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녀석은, 자, 위에 값 더하게 되면은요, 얘가 40, 여기도 40, 80이 되겠네요. 자, 너는 4, 너 4. 그러면은 8이 되겠죠? 자, 빼주시게 되면은 7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단은 객관식 문항, 공통 문항을 먼저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봤을 때에는, 그쵸, 아직까지 킬러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킬러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을 법한 문항도 있다라고 하겠지만은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냥 4점짜리 그냥 준킬러 정도? 사실 어떻게 준킬러 수준도 보기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하튼 간에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문항은 없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6번 이제 단답형으로 갑니다. 공통 문항이에요. 아직도요. 자, 16번 문제는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니까는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너의 값이 7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자, 2A 플러스 D의 4D니까는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D에 그쵸? 4D니까는 5D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5D. 자, 이 값이 16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럼 둘이 연립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두 배를 하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4D는 7이 14가 되는 것이고요. 자, 너를 빼주시면은 자, D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가 2니까 2는 4 넘어가게 되면은 A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A의 식항은 A 플러스 9D가 되는 것이니까는 3 플러스 자, 2구 1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 21 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뭐 이제 미분계수, 고배 미분에 관계된 미분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F1이 2고요. F'1은 4라고 되어 있고요. 자, GX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X 플러스 1에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1을 구하는 거니까요. 먼저 미분할게요. 고배 미분은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나 안 하고요. 플러스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1 냅두시고요. 뒤에 걸 미분하시면 F'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다 이제 2를 전부 다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자, G'1의 값은 F1 2가 되는 것이죠.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곱하기 F'1은 4가 되는 거니까는요. 자, 8 더하기 2니까는 정답은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7번 문항까지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풀어봤으니까는요. 자, 뭐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들,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쵸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의 배열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쵸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좀 익혀둘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